자, 2기 내각의 추이와 또 전망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청와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옥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정성근 문체부 장관의 자진 사퇴, 돌연, 갑작스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봐야 될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오후 2시 40분쯤에 국회를 향해서 임명 절차를,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제의를 요구했는데요. 예. 그때 박은 못 박은 시한이 오늘 0시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에는 아무 때나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임명 동의안에 서명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예, 어제 오찬 회동 있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예. 지도부와 여당.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랑 5분 정도 독대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예. 오늘 오전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성근 후보자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야당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당부하는 모습 보였고요. 예. 사실 그것보다는 더 일찍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아침 일찍에 기자들 만나서 정 후보 관련 의혹들은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임명 강행을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중에 이제 기류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 시작점은 아무래도 어제 국회 제의를 요구하면서부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때부터 여권 내의 핵심 인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대로 임명을 강행을 하면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라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청와대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부터는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다.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거죠. 예. 일부 언론에서는 강행하면 야당이 새로운 사실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그 소문의 진원지인 야당 의원과 직접 접촉해봤습니다만 예. 지금 사태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예. 대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내에서는 임명을 강행을 하면 사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폭로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 일부 언론과 공조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예. 특히나 이와 관련돼서는 그 새정치연합의 원내사령탑인 박영선 의원도 이 자리에서도 얘기한 바 있고 오늘 아침까지도 입에 담기 힘든 제보를 받은 바가 있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군부를 뗀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더 이상은 하질 않았었던 예, 내용은 상황이었고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하기는 한 건데 당초의 계획하고는 지금 상당 부분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예, 많이 예.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개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무총리 1명 바꾸고 장관도 8명을 바꾸겠다. 그렇게 되면 중폭 이상의 개각이 되는 건데 예. 그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결국 총리는 유임됐고요. 장관 후보자도 2명이나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 부처 장관만 바꾸는 것으로 규모가 많이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좀 이번 건으로 해서 당초 계획하고도 달라지고 상처도 많이 입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물론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예. 80일 그러니까 정홍원 총리가 그만두겠다고 얘기했던 게 80일 전인데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아시는 것처럼 국무총리 후보자가 2명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에도 못 가보고 낙마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요. 예. 또 김명수 후보자 지명 철회 같은 경우에는 8년 만에 나온 그 공직 후보자 지명 철회건입니다. 그건 8년 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2006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사 참사를 만들어낸 인사검증 책임 있는 청와대로서는 큰 타격이 입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근데 개각의 규모도 규모지만 내용을 또 이렇게 곱씹어 보면 친박계만 강화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어제 황우여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이죠. 전 대표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임명하면서 그렇게 된 측면이 강화됐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 임명이 현실화할 경우에 국정 운영의 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총리 2자리 이 중에서 경제부총리 이미 최경환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예. 2자리 투톱을 모두 친박계 현역 의원이 맡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이렇게 그럼 결정이 언제 내려졌느냐. 당권, 새누리당의 당권이 비주류, 비박계 김무성 대표에게 넘어간 직후에 이런 결정 내려졌다라는 점에서 예.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줄어든 친박계의 입지를 내각에서 만회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결과적으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근데 두 부총리는 별로 안 친하다면서요? 예,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랑 원내대표로 함께 새누리당을 이끌었는데 그 예. 과정에서 여러 군데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작년에 그 9월에 대통령 회동을 할 때요.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할 때 황우여 대표 측에서는 당대표들만 나가는 3자 회동을 원했고 예. 또 최경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5자 회동 원내대표들까지 참석하는 이러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른바 이제 탕평 인사란 그
표현을 이젠 쓰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결과는 그 반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호남 쪽은 거의 전멸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예, 뭐 지역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기 내각에서는 호남 출신 장관이 3명이 있었는데요. 예, 예. 지금은 1명으로 줄어들게 됐고 그러면 그 는 2자리는 어디로 갔느냐? 영남 출신 쪽으로 간 것으로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예, 이렇게 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안배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또 직군으로 살펴볼 때도 공무원, 교수, 연구원 뭐 이렇게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13명이 차지를 했던 일기 내각에 비해서 2자리가 좀 줄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자리는 정치인이 늘어나는 쪽으로 결정이 됐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이 늘었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박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장관이 늘어서 내각의 자율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또 힘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욱 기자였습니다.